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역삼 푸른솔 도서관에 가서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미라클 클럽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치 호로위츠가 쓰고 오난영과 김정이 옮겼습니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가 이 책은 자신에게 황금과 같은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의 작가이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철학연구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는 호로위츠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성공에 관한 많은 이론을 분석해 그것을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흥망성쇠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는 등 혁신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 감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가끔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신이나 종교와 같은 고차원적인 존재로부터 통찰을 얻기도 하고 운이 좋다면 간절히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도 한다.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목적을 잃고 좌절하는 등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비극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나서 크고 작은 일들에 도전하고 실패하거나 성공하면서 삶을 배우거나 혹은 절망한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익숙한 삶의 패턴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형화된 삶의 틀에 도전장을 던진 현대 사상이 있다. 인간은 배후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이 사상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사회, 기술, 과학의 발전은 그 자체적인 혁명이 아니라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염원이 재능과 능력의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그 분야에 발현되어 일어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각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미국 뉴 잉글랜드의 정신치유와 초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사상은 신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은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또 희망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도그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그것의 본질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급진적인 사상은 생각에서 만물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생각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은 세속에서 이리저리 변형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 사상은 유리상자 속에 넣어두고 곁에서 바라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방송 제작자, 기자, 인터뷰어,
종교학자 등과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질문한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아니, 나는 실제로 이를 굳게 믿는다. 이 개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정신적 체험과 형이상학적 체험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이 있다고 믿는다.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인지행위와 운동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동시에 서로 보완하면서 물질 외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인지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직접적이고 고도로 집중적이고 감정이 충만해진 절동으로 크게 키워주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촉각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 시간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준다. 이 세계는 사실 베다와 불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사상을 빌려 애착을 왜 버려야 하는지, 물질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고대 일본어 등으로 쓰여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문을 읽어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2차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용 과정에서 원래 내용은 조금씩 변형되고 각색되기 때문에 원래 개념이 다르게 전파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찰나의 쾌락에 매달리는 것은 욕망, 야망, 애착, 안정 욕구를 둘러싼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을까? 최근에 작업한 책을 중국에서 출판하기 위해 상하이에 있는 번역가와 작업하다 깨달은 사실이 있다. 서양인으로서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책에 쓴 불교의 개념이 비서양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전혀 다른 종교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란 동양권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양쪽 모두의 결과물이다. 노력이 더 중요한지, 영적 기운이 더 중요한지 따질 필요는 없다. 둘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한 부분이 열등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속단해서는 안 되며 이 두 세상에 모두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거나 초월하는 것을 결코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윤리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심오하고 내면의 본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울증을 앓거나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동트기 전 새벽 무렵이다. 주변 환경과 자극을 인식할 만큼의 의식은 있지만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 인면 상태에서 수면을 연구한 사람들은 초현실적인 감각이 찾아오고 공포와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살면서 몇 번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취약해지는 또 다른 시간대는
밤의 각성과 수면의 경계를 오가할 때, 즉 잠에 빠져들기 직전의 순간들이다. 이때 역시 주변을 지각하는 의식이 절반쯤만 깨어있고 상상력은 풍부해지면서 마음속으로 재생되는 이미지들이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휘어졌다 다시 펴지기도 하며 변신한다. 각성과 수면을 넘나들며 표류하는 상태, 즉 힘나 고기하는 생각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황금 시간을 안겨준다. 힘나 고기화 상태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축 늘어진 상태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긍정적 자기암시와 시각화를 이용해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미묘한 생각의 능력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우리는 실제로 중병에 걸리지 않았고 신체적인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꼭 한 번 기적을 갈구한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적은 무엇일까? 기적이란 거창한 말에 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아주 단순하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적이리라. 간절히 원하던 것을 자신의 삶에 펼쳐지게 만드는 것, 그 단순한 명제가 사실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때나 쓰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야 할 만큼 한 개인에겐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서 누구나 작던 크던 무언가를 꿈꾼다. 간절함의 경중은 있겠지만 바라던 대로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꿈, 원하던 학교를 가고 싶은 꿈,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꿈. 누구나 이런 꿈을 꾸지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좌절 요소들이 너무 많다. 처음엔 원하던 것들이 강렬했지만 녹록지 않은 세상의 열정은 퇴색되고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적당히 자신과 타협하며 남은 생을 살아간다. 기적이란 그저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하며 더욱 나의 삶과는 멀어져 간다. 당신도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꿈꾸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다. 먼지가 앉아 이제는 꿈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홀로 내버려 두진 않았는가? 인생을 음악과 함께 사는 멜 버그만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예술가와 음악가 중에도 평생 돈은 다른 일로 벌었던 사람이 아주 많다. 대다수 예술가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고민을 한다. 인생에 전념하는 예술과 열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나오는 것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다. 예술과 생활의 공생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진정한 성취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저자는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넌지시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 지친 당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깨우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게 만드는 삶의 기적, 즉 미라클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다소 난해한 학문적 성취를 독자들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맞추어 쉽게 설명한 미라클 클럽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